새해 다짐 같은 거창한 계획. 혹시 세우셨다가 금방 흐지부지 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많죠. 변화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역시 난 의지가 부족해. 아니면 뭐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자책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요. 환경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라는 책의 일부인데 이게 좀 시각이 달라요. 네, 아주 흥미로운 동찰인데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강한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 문구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를 막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 주변 환경을 좀 살게 하는 거, 이게 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변화 실패 원인을 뭐 의지력 부족이나 지능, 심지어는 뭐 과거 트라우마, 교육 환경 이런 데서 찾곤 하거든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딱 짚어줘요. 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얘기도 나오는데 변화의 진짜 열쇠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요? 네, 지나간 일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내가 마음먹는 건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마음 굳게 먹어라 이런 격려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뇌 가소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뇌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신경 연결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현재의 확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경험이 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뜯어 고치겠어 이렇게 막 강하게 마음먹는 거 이게 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칼 로저스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로 조스죠. 그분이 설명하기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바꿔야 해 이렇게 접근하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저항이나 자기 방어 같은 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항이요? 왜죠? 나는 바뀌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오히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나 자신에 대한 비난,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더 딱 꽂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찔리는데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실패하고 나서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자책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감정이 오히려 다음번 시도를 더 망설이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를 직접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변화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럼 의지력만 믿고 막 나를 몰아붙이는 게 답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힘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환경 설계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가요. 우리의 행동이 사실 의지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환경 조건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어요. 환경의 힘이 그렇게 세군요. 그렇죠. 아무리 오늘 밤엔 일찍 자야지 결심해도 침대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떡하니 놓여 있으면 밤늦게까지 보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맨날. 이건 사실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설정 자체가 좀 잘못된 거에 가깝다는 거죠. 뭐랄까, 다이어트 하는데 매일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나가도록 동선을 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행동 활성화 원리가 중요해지는군요. 큰 결심보다는 작은 환경 변화로 원하는 행동을 좀 쉽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요. 그 아토믹 헤빗의 제임스 클리어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1% 개선, 작은 습관의 힘. 정확해요. 행동 활성화라는 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면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작은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기분이나 동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에요. 행동이 먼저군요. 네. 그리고 그 첫 행동을 아주 쉽게 만들도록 환경을 살짝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책상 위에 딱 펼쳐둔다거나 아니면 운동화를 현관문 바로 앞에 눈에 잘 띄게 둔다거나
아,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네, 스마트폰 알림 좀 꺼두는 것도 좋고요.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환경 조정만으로도 우리 행동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을 먼저 싹 바꿔놓으면 억지로 막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아도 변화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그 새로운 단서에 반응하면서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시작해요. 오, 뇌가 알아서요. 네, 반복적인 노출이랑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침대 옆에 스마트폰 대신 책이 놓여 있으면 잠들기 전에 책을 집어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독서가 그냥 자연스러운 밤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 과정에서는 나는 왜 이걸 못하지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자기 비판은 훨씬 덜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변화가 훨씬 덜 고통스럽고 뭐랄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의지력 소모도 당연히 훨씬 적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말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진짜 원한다면 더 이상 막 내 의지력 부족만 탓하면서 자책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거네요. 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강한 것.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이 감하다. 그래서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주시고 그 결심이 좀 지속될 수 있게 만들 아주 작은 환경 변화, 딱 하나만이라도 즉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장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잠깐 다른 방에 둔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입을 운동복을 미리 꺼내 놓는다거나 정말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아, 좋네요. 작은 실천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당신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당신이 만드는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 하나가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의 당신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환경은 과연 어떤 미래의 당신을 설계하고 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